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우리 영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두 개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남조선은 우리의 제일 적대국이라고 선언했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통일을 포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리고 이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 청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1부, 지금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먼저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뚜렷한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김정은 위원장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남조선은 우리의 제일 적대국이다. 이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남한을 다른 나라로 규정한 겁니다. 더 이상 통일을 논할 대상이 아니라 적대적인 외국으로 본다는 선언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남쪽의 반응입니다. 2015년 9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평화적 두 국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 발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상 남한 정부도 두 개의 나라라는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변화가 더 선명해집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됐을 때 우리는 통일을 함께 지향했습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 때도 마찬가지였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그때만 해도 통일이 우리 세대에 가능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남과 북 모두 우리는 그 개의 나라라는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적대적으로, 남한은 평화적으로 표현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통일이 아니라 분단을 현실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이부 왜 지금 두 국가론이 떠오르는 걸까요? 이런 변화에는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북한은 통일을 공식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고려연방제니, 낮은 단계 연방제니 하는 방안들을 제시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북한의 최우선 과제는 체제 생존입니다.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북한은 이제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통일보다는 독립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는 게 목표가 된 겁니다. 둘째, 남한도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통일의 길이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경제적 격차, 체제의 차이 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일단 적대 관계부터 해소하자는 입장입니다. 통일은 먼 미래의 일로 미루고 지금은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나라를 만들자는 거죠. 셋째, 국제 정세가 복잡해졌습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관계가 크게 강화됐죠. 반면 남한은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을 전제로 정책을 펼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현실이 우리를 두 개의 나라라는 방향으로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참부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일이든 두 나라든 내 일상과 무슨 상관인데?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 삶과 직결돼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은 언젠가 통일될 나라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받았고 이산가족 상봉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죠. 통일은 우리의 수건이자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나라가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청년들은 어떤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결국 하나가 될 민족이다라는 담대한 꿈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질까요? 둘째, 정책과 자원 배분이 바뀝니다. 통일을 준비한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통일 비용을 대비한 기금,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등등. 만약 두 나라 체제가 굳어지면 이런 정책들이 모두 재검토될 겁니다. 또한 국방비 지출도 영향을 받습니다. 통일을 전제로 한 군사 전략과 영구 분단을 전제로 한 전략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셋째, 교육 현장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특히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상담사분들에게 이 문제는 더욱 절실합니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당연히 통일을 해야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조차 두 나라 체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부 평화적 두 국가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평화적 두 국가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통일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 개념은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현재 남북은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1953년 휴전협정만 맺었을 뿐 평화협정은 체결하지 못했죠. 북한은 우리를 제1 적대국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을 논하는 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적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둘째, 흡수 통일은 없다는 명확한 선언입니다. 과거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방식의 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체제도 인정하고 그들의 독립성도 존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북한의 경계심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셋째, 특수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이긴 하지만 완전히 남남인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특별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죠.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동시에 각자 독립된 국가로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오부 두 국가론의 위험한 함정들, 평화적 두 국가론이 던지는 위험 신호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통일의 지향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현실적으로 두 나라 체제를 인정하되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은 점점 멀어집니다. 두 나라로도 충분히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굳이 통일이 필요해라는 생각이 퍼져나갑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이런 위험이 현실입니다. 동서독 군단 초기에는 모두가 통일을 열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삶에 익숙해졌죠. 만약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두 개의 독일이 존재했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함정은 헌법과 정책의 모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헌법상으로 북한 지역도 우리 영토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북한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면 헌법 위반 아닌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은 엄청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과연 국민들이 북한은 우리 땅이 아니다라는 헌법 개정에 동의할까요? 세 번째 함정은 북한의 태도입니다. 남한이 아무리 평화적 두 국가를 외쳐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남한을 괴뢰로 보고 미국의 앞잡이로 여깁니다. 핵을 개발한 것도 남한을 점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평화적 두 국가는 좋은 협상 카드일 뿐입니다. 필요할 때는 평화를 말하다가도 언제든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만 진심으로 평화를 바라도 상대가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세대 간 단절입니다. 통일을 경험한 세대와 분단만 아는 세대의 인식 차이가 벌어집니다. 6.25 전쟁을 겪은 세대, 이산가족인 분들에게 통일은 절실한 영원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 통일은 점점 현실감 없는 이야기가 되어갑니다. 북한, 그냥 다른 나라잖아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생각이 퍼지면 민족적 유대감, 공동체 의식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마저 흔들리렵니다. 육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통일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두 나라 체제를 논의하더라도 통일이라는 최종 목표를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가능하다는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청소년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은 우리 세대의 과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평화 통일의 가치를 배우도록 도와야 합니다. 둘째, 평화 공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두 나라 체제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단순히 분단된 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평화롭고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EU처럼 독립된 국가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모델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시민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정치인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한반도를 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통일을 원한다면 그 방법을, 두 나라 체제를 선택한다면 그 방식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통일이든 분단이든
그 결과를 가장 오래 살아갈 세대니까요.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넷째, 넓은 시야를 가지세요. 한반도 문제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북중러 관계가 강화되는 상황, 한미일 협력이 심화되는 흐름, 이 모든 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를 읽고 그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거운 주제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처음에 던진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통일인가? 두 개의 나라인가? 여러분은 어떤 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느 한쪽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먼 미래에 자동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그 답을 만들어갑니다. 통일을 원한다면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세요. 두 나라 체제를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지 준비하세요. 어떤 길을 택하든 그 길을 만들어가는 건 결국 우리 몫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 질문을 던져주세요. 너희는 어떤 한반도에서 살고 싶니?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통일이든 분단이든 그 미래를 결정하는 건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통일을 지지하시는지, 두 나라 체제를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